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장 11절의 내용으로 직접, 직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혹은 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군의 구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순환군이라는 것도 살펴보고 또 치환군들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직접 혹은 직합이라는 이제 방법은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군이 있으면 그런 몇 개의 군을 가지고 새로운 그 구조를 가지는 이제 군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직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두 개의 군이 있을 때 두 개의 군을 이제 사용을 해서 새로운 군을 이제 만드는 방법으로 직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과 같이 G1, G2라는 이제 두 개의 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군이 이제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G1에서의 연산은 서클로 표기를 하고 G2에서 연산은 스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군에 대해서 새로운 군을 만들 텐데요. 일단은 군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의 원소로 구성된 어떤 집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을 먼저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G1이라는 집합과 G2라는 이제 집합으로 생각해서 두 집합으로 만든 이러한 곱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의 집합으로 만든 곱집합을 우리가 앞에서 기초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곱집합, 두 개의 곱집합인 경우에는 원소가 다음과 같은 순서쌍들을 원소로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성분은 처음 나온 G1의 원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2,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집합의 성분을 이제 생각을 해서 즉 첫 번째 집합의 성분, 원소를 성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에서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이런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바로 곱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곱집합을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곱집합을 이제 생각을 한 후에, 자, 이 곱집합을 집합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이제 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곱집합에 있는 두 원소를 어떻게 연산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연산을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x1, x2라고 쓸까요? 네. 곱집합에 있는 한 원소를 생각하고요. 또 다른 원소, y1이라고 쓰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연산을 약속한다는 얘기는 이 집합에 속한 두 원소가 있을 때 이 두 원소를 연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에게 이미 G1에서 연산과 G2에서 연산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산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두 순서쌍 사이의 연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성분들끼리의 연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들끼리의 연산을 생각을 하고 그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X1하고 Y1은 G1의 원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G1의 원소를 이제 G1에서의 연산을 했으니까 이 결과는 G1에서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G1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비슷하게 X2하고 Y2를 연산을 한 결과는
물론 스타라는 연산을 한 결과는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G2의 원소가 되겠죠. 즉, 이 순서상 자체가 G1하고 G2의 곱집합에 포함되는 원소가 됩니다. 즉, G1, G2 곱집합에 포함되는 두 원소를 결합을 해서 연산을 해서 G1하고 G2의 곱집합에 있는 연소로 대응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마련을 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G1하고 G2의 곱집합 상에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 연산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연산인데 G1과 G2의 곱집합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의했다라는 이제 의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등호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콜론을 쓰고 이제 등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기호의 의미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 주어져 있고 곱집합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곱집합 위에 연산을 우리가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과 연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질문은 자, 이 녀석이 군인이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는 이제 A1, A2, B1, B2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죠. 자, 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에 대해서, 곱집합의 연산을 생각했을 때 군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공리를 이제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이 연산에 대해서 결합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A1, A2, B1, B2뿐만 아니라 C1, C2도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죠. 곱집합의 원소를. 자, 그러면 세 개의 순서쌍에 대해서 지금 순서쌍 자체가 이제 하나의 원소죠. 자, 이렇게 연산을 하고 나서 C1, C2 순서쌍을 이제 뒤에 이제 연산을 이제 오른쪽에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산의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한 연산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일단 앞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면 성분별로 이제 우리가 연산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에 이제 C1, C2를 이제 가지고 다시 또 연산을 해보면, 자, 이 연산도 성분별로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의 결과는 A1, 서클 B1에다가 C1을 연산을 하는 것인데, 이 연산은 G1에서 연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A2 스타 B2 하고 C2를 연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G2에서의 연산은 이제 스타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순서쌍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분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은 G1에 있는 원소 3개에 대해서 G1에서의 연산 서클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G1은 이미 군이 되므로 G1상에서 연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바꿨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성분은. 자, 두 번째 성분도 생각해보면 G2에서의 이제 연산인데 G2에서의 스타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두 번째 성분은
결합법칙, G2에서 결합법칙을 적용해보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곱집합에서 연산을 이제 적용을 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 성분은 A1하고 B1하고 C1을 연산한 결과를 이제 각각 첫 번째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을 보면은 A2하고 B2 스타 C2를 각각 두 번째 성분이라는 순서쌍에 대해서 이 곱집합에서 연산을 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이제 이 곱집합에서 연산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순서쌍을 우리가 지금 생각한 곱집합에서 연산을 생각을 해보니까 B1, B2와 C1, C2라는 곱집합의 두 원소를 곱집합에서 우리 약속한 연산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다 성립을 하는데, 따라서 처음 식하고 마지막 식을 생각을 해보면 곱집합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서의 연산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A1, A2, B1, B2, C1, C2는 임의의 그 곱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쓰려면 임의의 A1, A2, B1, B2, C1, C2 in G1 프로덕트 G2가 되므로 이거에 대해서 등식 성립함으로 G1이라는 것은 군의 공리, 첫 번째 공리 조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합법칙은 확인했고요. G2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군의 두 번째 공리. 자, 항등원의 존재성인데요. 항등원. 자, G1하고 G2가 군일 때 G1하고 G2의 곱집합에 항등원이 있을까?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연산이 성분별로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G1의 항등원을 E1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G2의 항등원이 있겠죠. G1, G2는 각각 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군에서의 항등원을 이제 E1, E2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등원을 성분으로 하는, 즉 첫 번째 성분을 E1, 두 번째 성분을 E2로 하는 원소는 당연히 곱집합의 원소입니다. 이 녀석이 곱집합에서 연산을 생각을 했을 때 항등원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실제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 곱집합에 있는 임의의 다른 원소하고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A1, A2 곱집합의 원소를 생각을 해서 지금 특정한 원소인 E1, E2를 연산을 해보면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성분별로 보면은 첫 번째 성분은 G1에서의 원소와 G1에서 항등원을 연산을 했기 때문에 A1이 되겠고, 두 번째 성분은 A2가 되겠죠? 자, 비슷하게 순서를 바꿔도 한번 바꿔서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성분, 네, 당연히 A1입니다. 항등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분, A2가 되죠? 자, 즉, 이렇게 연산을 하나, 이렇게 연산을 하나, 이 원소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같은 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 등식은 곱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자, 따라서 구의 두 번째 공리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곱집합이 이제 군이 된다면 황등원이 될 수 있는 녀석인 것이죠. 자, 어쨌거나 두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곱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녀석의 여건이 여전히 곱집합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선택을 하죠. A1, A2, A1, A2. 자, 이 녀석의 여건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녀석과 곱집합에서 우리가 위에서 약속한 연산에 대해서 어떤 원소랑 연산을 하게 되면 G2에서의 그 항등원, G2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생각한 항등원, 그 녀석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순서를 바꿔도 이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등식 성립하는 순서쌍이 존재한다면 어떤 녀석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가 될까요? 여기 들어갈 녀석이. 자, 앞에서 항등원도 그렇고 연산도 그렇고 성분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됐었는데요. 여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1이 G1의 원소고 G1은 군이니까 A1에 여건이 존재하죠? A1 인버스가 있습니다. 자, A1 인버스도 어디의 원소죠? G1의 원소입니다. 자, A2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G2의 원소이므로, 그리고 G2는 군이므로 A2 인버스가 존재하고, 물론 G2에. 따라서 A1 인버스, A2 인버스라고 하는 이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역시 곱집합에 포함이 되는 원소입니다. 자, 밑줄 치는 부분에 이 원소를 한번 넣어보면 등식이 성립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자, 이것이 이제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요. 자, G1, G2의 곱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1, A2에 대해서 A1 인버스, A2 인버스는 곱집합의 원소이고, 그럼 이제 연산해보는 거죠. A1, A2, A1 인버스, A2 인버스를 연산하게 되면 우리가 약속한 이 곱집합에서 연산이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거니까 A1 circle, A1 inverse, A2 star, A2 inverse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G1의 원소에 대해서 G1의 인버스 여건과 G1에서 연산을 했으니까 여건의 정에 따라서 G1에서의 항등원이 됩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는 G2에서 항등원이 되겠죠? 자, 순서를 바꾸고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순서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자, 이걸 계산해도 네,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죠? 자, 따라서 G3 조건을 만족한다. 뿐만 아니라
G1, G2에 포함된, 곱집합에 포함된 한 원소의 여건이 뭐라는 것도 알 수 있나요? A1, A2가 이제 곱집합의 한 원소인데, 이 원소에 대해서 G1하고 G2 상에서 정의된 연산의 입장에서 여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 여건을 이렇게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순서상의 여건은 이제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떠한 원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냐면 이거라는 거죠. 혹은 뭐 이거가 된다는 거죠. 즉, 순서상의 여건은 그런 의미죠. 앞에 있는 기호는 바로 뭐냐면 각각의 성분의 여건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확인하니까 지금 방금 G1하고 G2의 곱집합을 생각하고 이러한 연산을 생각해보면 군이 된다. 연산에 관해서 군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군을 G1과 G2라는 군이 주어져 있을 때 새롭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군인데요. 새로 만든 군인데 이 곱집합을 이제 이 연산에 대한 군을 생각할 때 이 군을 G1과 G2의 external direct product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external direct product고요. 우리말로 하면 external, 외적인 direct product, 이게 약간 뭐 한자긴 하지만 직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xternal이라는 표현을 경우에 따라서 생략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외적인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생략하고 그냥 G1, G2의 직접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external이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직접이 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할 텐데요. 나중에 external direct product 뿐만 아니라 internal direct product라는 개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당분간은 direct product라고 한다면 internal direct product, 내적인 직접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direct product라고 하면 그냥 외적인, 지금 여기서 정의한 그러한 군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이라는 것을 이제 붙이기가 귀찮을 때 그냥 당분간은 그냥 direct product, 이라고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용어를 붙이도록 하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G1하고 G2의 곱집합의 기호하고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 기호하고 이 기호는 동일하지만 앞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집합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군을 나타낼 때는 사실은 이제 연산까지 같이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는, 즉, 이 연산이 어떤 연산인지 굳이 따로 밝히지 않더라도 명확한 경우에는 집합 자체만으로도 어떤 군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한 그러한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해서 G1, G2의 external direct product를 표시하는 기호로 그냥 집합 기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군을 간단히 G1 곱하기 G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러한 direct product에 대해서 항등원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E1, E2. 물론 E1하고 E2는 각각 G1, G2의 항등원입니다. 그리고 곱집합에 속하는 순서상의 여건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여건을 생각을 하고 그 값을, 그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순서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군을 만드는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G1, G2라는 군의 성질과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새로운 군의 성질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몇 가지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1하고 G2가 모두 유한군이면 G1과 G2를 다이렉트 프로덕트, 익스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외적인 직적이라는 이 군을 생각을 하게 되면, 군이라는 거는 앞에서 확인했는데, 자, 앞에 G1, G2가 유한군이 되면 G1하고 G2도 유한군이 되겠죠? 유한군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군이 되는 건데, G1하고 G2의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위수는 어떻게 되죠?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G1의 위수와 G2의 위수의 곱과 같습니다. 근데 G1과 G2의 위수가 유한한 값이기 때문에 곱셈한 값도 유한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G1과 G2의 직적은 당연히 유한군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수는 이러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벨군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G1과 G2가 아벨군이면 G1, G2로부터 만든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이 될까? 그리고 G1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이라면 G1도 아벨군, G2도 아벨군일까?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yes입니다. 즉, G1, G2가 아벨군, G1도 아벨군, G2도 아벨군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은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이다라는 조건과 동치 조건, 동치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닌데 약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G1, G2가 아벨군, G1도 아벨군, G2도 아벨군 이라는 것과 G1과 G2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 네, 아벨군, 아벨군이죠. 동치명제인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보이죠. 자, G1하고 G2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일 필요충분 조건 생각해보면, 이미 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아벨군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 곱집합에서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결과나 이 결과가 동일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임의의 순서쌍에 대해서.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죠. 자, 얘하고 얘가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같다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의 순서쌍이 같다는 얘기는 성분별로 동일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첫 번째 성분은 A1 서클 B1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연산의 결과에서 첫 번째 성분은 B1 서클 A1이죠. 첫 번째 성분끼리 같아져야 되고, 두 번째 성분은 앞쪽은 A2 스타 B2, 뒤쪽의 두 번째 성분은 B2 스타 A2죠. 그게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순서쌍이 같을 표충분 조건은 각 성분별로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G1, G2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뭘까요? 자, 이거이므로 자, G1과 G2가 아벨,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 이 지금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얘를 바꾸죠. 자, 이 등식 대신에 이제 이걸 바꿨으면 되죠? A1 circle B1, B1 circle A1. 그 다음에 A2 star B2, B2 star A2. for 임의의 A1, A2, B1, B2인데, 자, 이것을, G1, G2 입장에서 써보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서, 자, 이 순서상의 G1, G2의 곱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란 얘기는 A1, B1은 G1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2, B2는 G2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G1에 있는 임의의 원 A1 원소 A1에 B1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G2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G1에 있는 임의 원소 A1, B1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G1이 아벨군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G2가 아벨군이라는 조건이죠. 물론 그리고 이제 이명제와 이명제는 동치인 거고요, 당연히. 따라서 G1과 G2가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벨군의 표충분 조건은 G1도 아벨군, G2도 아벨군인 것이 표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은 G1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했을 때 순서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G2하고 G1 순서를 바꿔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집합 자체가 다릅니다. 즉, 첫 번째 성분이 G1이냐 G2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집합은 아니지만 순서만 바꿨으니까 뭐 크게 그 구조 자체가 뭐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구조가 동일합니다. 즉, 두 개의 군이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공간을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자, G1 프로덕트 G2 하고 G2 프로덕트 G1이 동형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두 개의 군이 동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군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아이소모피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택하는 게 필요할 텐데, 자,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얘하고 얘하고 오른쪽 왼쪽이 왜 동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순서, 그러니까 늘어놓은 그 순서상에서 늘어놓은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의 A1, A2 하고 순서를 바꿔서 A2, A1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원소일 것 같죠? 자,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게 결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원소끼리 연결을 시키는 그런 걸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다 보니까 자, G1에서 G1,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G2, G1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즉,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갖다가 정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실제로 F가 이렇게 정한 함수가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차례대로 해보죠. 첫 번째,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 순서상이죠.
이 녀석을 연산을 한 다음에 F에 의해서 보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연산을 하면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거니까 A1 서클 B1, A2 스타 B2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순서쌍이니까 이제 요게 하나의 이제 그 원소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을 F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괄호를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써야 되는데, 뭐 이중으로 쓰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얘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시키나요? 네. A2 스타 B2, A1 서클 B1. 그냥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원소는 G2하고 G1 순서를 G2를 앞에다가 둔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연산을 생각을 할 때는 A2, A1 네, 이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성분이 얘니까 B2를 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성분인데요. A1, B1에 대해서 G2, G1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의 순서쌍들끼리 연산을 하면 성분끼리 연산을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네, 당연히 A1, A2를 뒤집은 거고요. 뒤쪽은 B1, B2를 뒤집은 거죠. 자, 그래서 처음하고 마지막을 보면 자, 밑줄 친 거, 이 물결 밑줄 친 거를 연산을 해서 F에 대응시킨 것은 밑줄 친 것을 대응시킨 것과 물결 밑줄을 대응시킨 것을 연산한 것과 동일하다. 즉, F가 호모몰피즘, 물론 이제 그룹 호모몰피즘이죠. 준 동형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모몰피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1대1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커널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널은 어떻게 될까요? A1, A2 in G1 product G2. 네. 자, 대응된 결과는 A2, A1이죠. 자, 이 녀석이 항등원이 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뭐냐? 자, 이 녀석이 항등원이 된다는 얘기는 G2 프로덕트 G1에서 항등원인 거니까 E1, E2를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A2가 E2가 돼야 되는 거고 A1이 E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원소는 딱 하나 있는 거죠. A1, A2가 결국 E1, E2가 되겠습니다. 자, 커널이 정의역에 있는 군의 항등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F는 1대1 함수가 되고요. 세 번째가 치역,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준동형상을 생각을 해보면 F, A1, A2를 다 모아둔 집합인데요. 여기서 A1, A2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대응이 A2, A1이 되는 거고요. 자, A1, A2가 G1 프로덕트 G2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생각한다는 얘기는 G1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1과 G2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2에 대해서 이러한 원소를 다 모아둔다라는 의미죠. 자, 이것이 바로 G2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앞에 첫 번째 성분이고요. G1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두 번째 성분이 되는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 거니까 이것이 바로 G2 by product by product G1이 되겠습니다. 즉, 공역에 해당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아이소몰피즘이 된다. 그룹 아이소몰피즘이 되고 따라서 정의역과 공역이 동형이다. G1 product G2가
G2 프로덕트 지원과 동형이 된다. 너무나 그냥 뻔한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뭐 써보는 그냥 모두 그냥 끝나겠습니다. 자, 3번과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G1하고 H1이 구조가 동일하고 G2하고 H2가 구조가 동일한 동형이라면 자, G1하고 G2를 가지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과 G1하고 동형인 구조가 같은 H1, G1 대신에 G2 대신에 G2하고 동형인 H2를 가지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근본적인 구조가, 본질적인 그 구조가 다를 수가 없겠죠.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미리 다시 한번 적어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걸 보이는 게 결론이 이것이고요. 조건은 G1하고 H1이 동형이고 G2와 H2가 동형인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동형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G1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와 H1, H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 X라고 쓸까요? 들 사이에 본질적으로 역할이 동일한 그런 원소들을 서로 짝을 짓는 그 대응, 즉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A1, A2라는 그 순서상과 X1, X2라는 순서상이 본질적으로 군 입장에서 동일한 거라고 한다면 A1과 X1이 동일한 원소가 될 것 같고 A2하고 X2도 본질적으로 G2, H2 각각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런 원소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A1과 X1은 동형이므로 그러한 대응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G2하고 H2도 비슷하게 동형이기 때문에 G2에 있는 한 원소와 H2에 있는 원소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짝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동형 관계를 이용을 해서 즉 G1과 H1 사이의 동형 관계, 동형인 그런 사실, G2와 H2가 동형인 사실을 이용해서 다이렉트 프로덕트 사이에서의 동형인 함수를,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하나를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H1과 G1이 동형인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1과 H1이 동형이므로 G1에서 H1으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겠죠? 그 아이소몰피즘 F1이라고 두겠습니다. 비슷하게 G2와 H2가 동형이므로 군 동형사상이 존재합니다. G2에서 H2로 가는 그 아이소몰피즘을 F2라고 이름을 붙이죠. F1, F2에 의해서 G1에 있는 원소와 H1에 있는 원소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짝을 짓는 거고 F2는 G2의 원소와 H2에 있는 원소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짝을 짓는 거죠. 자, F1과 F2를 이용을 해서 순서상에 있는 원소들끼리 짝을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 G1, G2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H1, H2로 가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 함수를 이제 물론 이제 아이소몰피즘으로 우리가 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한 원소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시킬까요? 자, f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고자 하는 함수는 결국 A1과 동일한 녀석을 우리가 첫 번째 성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F1, A1이 A1과 동형이, 그러니까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소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시키고요. 두 번 성분은 A2와 본질적으로 같은 녀석인 H2의 원소로서 F2H2를 대응시키겠습니다. 즉, F라고 하는 이 함수를 곱집합에서 곱집합으로 하는 함수를 F1과 F2를 그냥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두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이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첫 번째, 뭐 약간 귀찮긴 하지만 A1, A2, 프로덕트, 연산, B1, B2인데요. 자, 이것을 성분별로 먼저 연산을 하고, 자, 이것은 이제 G1에서 연산, G2에서 연산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것은 F1, A1, 서클 B1으로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 성분은 F2, A2, 서클, 스타, B2로 약속을 했죠. 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F1은 G1에서 H1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므로 F1, A1, F1, B1의 연산과 동일하겠습니다. 물론 이 연산은 H1에서 연산입니다. 같은 뭐 서클이긴 하지만 앞쪽에 있는 서클은 G1에서 연산이고요. 여기서는 H1에서 연산입니다. 자, F2도 마찬가지로 아이소모피즘이죠. 따라서 F2, A2, 여기도 그냥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2, B2. 여기서는 H2에서 연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 첫 번째 성분은 H1에서 연산을 한 거고 두 번째 성분은 H2에서 연산을 했으니까 성분별로 한 것이죠. H1, H2 다이렉트 프로덕트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따라서 이 녀석은 F1, A1, F2, A2와 F1, B1, F2, B2를 H1, H2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원소에 대해서 다이렉트 프로덕트 H1 프로덕트 H2에서 연산을 한 것이랑 같겠습니다. 성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F를 약속을 할 때, 그 앞에서 등장한 그런 거랑 동일하죠. 즉, F의 A1, A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F의 B1, B2가 되겠습니다. 즉, F는 G1, G2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H1, H2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 그룹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조금 공간이 뭐 여기다 같이 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자세히 쓰죠. 정의역에 있는 순서쌍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니까 F1, A1, F2, A2가 뭐가 되는 거죠?
H1 프로덕트 H2에서의 항등원. 자, 그 녀석을 E1 조금 뭐 구분할까요? 이제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E1 프라임은 H1의 항등원, E2 프라임은 H2의 항등원입니다. 자, 근데 이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얘랑 같아져야 됩니다. 자, F1은 G1에서 H1을 하는데 F1, A1이 공역에서의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 결국 A1은 F1의 커널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F2A2가 E2' 오른쪽 H2에서의 항등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2는 F2의 커널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F1과 F2가 아이소몰피즘이므로 각각의 커널에는 항등원 하나만 있는 것이죠. 따라서 A1은 G1의 항등원 E1이 되어야만 하고 A2는 G2의 항등원 E2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은 F의 정의역인 G1, G2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항등원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F는 1대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건데 A1은 G1에 있고 A2는 G2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 성분은 F1의 치역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근데 지금 F1이 동형사상이므로 F1, A1은 모든 H1의 원소가 다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F2, A2도 H2상의 모든 원소가 다 가능한 것이죠. 즉, 이 녀석은 X1, X2라고 쓰죠. 얘를 X1, 얘를 X2. 그럼 X1이 H1에 있는 모든 원소, X2가 H2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H1과 H2의 곱집합이 돼서 F가 on2가 됩니다. 따라서 F는 아이소몰피즘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